오늘 2차 실무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오늘 열릴 텐데 이제 결국 일정을 보면 영수회담 자체는 다음 주에 열릴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쯤에는 날짜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날짜 안 나오면 이거 되는 거 맞아?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시비 걸고 있어요. 아, 시비 걸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3+1 가지고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는 것에서 사과해 그랬더니 아니 헌법 고유 권한 거부권 행사에 사과하면 이거 회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 회담하자는 거야? 우리 자꾸 그러면 회담 안 할래?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회담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몇 번씩이나 하는 것도 처음 보는 현상 같고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을 양 지도자가 결단을 통해서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영수회담에 조건 달고 뭐 시비 걸고 이러면은 영수회담 안 하자는 거죠. 제가 예측해 보기에는 이번 주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국무회의가 있고 네. 수요일에는 또 노동절이잖아요. 그럼 월요일밖에 없지 않을까? 목요일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거 좀 안 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서 월요일 날에는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29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다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야당이 사과하라고 한 거는 이거는 조금 뭐 무리하다기보다는 그냥 세게 나가는 좀 협상용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면은 사과를 하시는데 아니면은 사고 납니다. 개사과 이런 거 나와요 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때 엑스포 이제 실패하고 나서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본인도 충격을 먹은 거지. 87대 80까지 쫓아갔다 뭐 이렇게 막 뭐 언론에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채널 A에 막 보도 뭐 흘려주고 그러면서 그랬다가 결과를 보고 이제 충격을 먹으니까 그런 이제 사과가 나오는 건데 미안하니까. 근데 이거는 야당이 사과하라고 하면은 그분의 성정상 사과를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도 그래서 대국민 사과는 그 채널A가 보도를 했을 때 3+1 해가지고 대국민 사과가 들어갔지만은 어제 또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뭐 사과는 좀 빼는 걸로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과는 저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저는 제 핵심이 저는 지금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 지금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이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상병 특검 다시 얘기를 네, 했어요. 맞아요. 이제 국민의 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도 어제 좀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던 게 최상병 특검도 좀 빼고 민생에 집중하자 뭐 이랬는데 지지자들이 약간 격앙된 분위기에 있었어요. 네. 지금 야 돈 안 필요해. 25만 원도 안 필요해. 이거를 최상병 특검 해야지 무슨 말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거를 안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게 저는 조금 굉장히 큰 걸림돌 아니면 협상의 난항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대통령실에서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한 거 아니야? 지금 최상병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경로로 비롯된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어. 대통령 당신 문제지. 당신 수사받아야 돼. 이거잖아요. 이거를 대통령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사안이 가장 영수회담 성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한 거 사과해라 막 이랬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방송법 단독으로 민주당이 처리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신들도 단독으로 처리했으니까 이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무회담에서 자꾸 부딪히는 모습은 영수회담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무회담은 그냥 양쪽의 의제만 확인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결정사항은 두 분이 만나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자꾸 시간도 늦어지고 효과도 없고 또한 못할 수도 있어요. KT24님이 이걸 한 해 만에 하는 것도 좀 맞아요.
우스운 상황이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영수회담 준비가 이거 거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게 외교 협상도 아니고 일단 의제를 좀 열어놓고 좀 만나는 걸 보여주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례화를 시키고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고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맞아요. 중요한데 너무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이거 하다가 뭔가 좀 신경전만 너무 보여지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생각은 들어요. 조선일보였나 동아일보였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 저장하겠다고. 네. 그냥 갑자기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대통령이 이 대표한테. 수신 거부 걸어 놓으려고. 아 이 번호는 절대 아니야 이거. 받지 마.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걸로 질질 끄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네. 대통령이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뭐 야당한테도 뭐 부담이 있지만은 더 타격을 받는 건 결국 여당이거든요.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23%로 최저치 찍으니까 궁지에서 좀 탈출하려고 이렇게 액션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점점 이게. 그러면은 그냥 뭐 의제도 의제인데 일단 뭔가의 액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대통령이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사실이라면은 전화번호 저장하겠다. 그게 오보가 아니라면은 한번 딱 전화해서 뭐 이제 조만간 저희가 뭐 디테일한 거 작은 것들 이런 거 다 제치고요. 한번 우리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통 크게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오늘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언론 탄압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언론시민단체와 약관에서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방송사안법 입법이 되고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영수회담을 앞두고 개별적인 의원들이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요, 이거는 영수회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맡겨야 되고. 당분간은 실무회담에서 나눴던 얘기 밖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적인 의원들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면 한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개별적인 의원들은 아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이재명 당대표의 몫으로 넘기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어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뭐 이제 세게 발언도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랑 잠깐 뭐 이제 방송도 잠깐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과 함께 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행 독주였다고 보고 한 2등 공신으로 이제 입틀막 정권의 앞장선 분들 본인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독자적 소신으로 했다라고 뭐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권을 보위하려고 열심히 방심위에서 뭐 언론사들 징계 때리고 그 중에 거의 뭐 한 70%는 MBC에다 집중돼 있고 막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좀 격앙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거는 뭐 하고 뭐 저만 해도 여기 지금 다 피해자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뭐 아시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했다가 나 조롱 느낌적인 느낌이다라고 해서 뭐 징계를 받고 방송사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되게 저는 방송사법은 통과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저는 거부권 무조건 행사할 거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큰 전선이 하나 또 그어지는구나.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이 이견 없이 다 반대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최상병 특검하고 이 방송3법하고 네. 지금 전체 그런 나는 예를 들면은 전 국민 25만 원은 개혁신당도 반대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한동훈 특검도 뭐 반대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딱 전선이 그어지겠구나. 물론 이게 영수회담 의제로 올라갈 필요까지 없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건 좀 맡겨야 될 필요는 있는데 어차피 대통령이 안 받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큰 이제 그 개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예. 햇살님이 자기가 먼저 전화했으면 조건 없이 만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발언을 좀 살펴보면 소통을 강화하고는 있는데 국정기조가 옳다는 방향성이 옳다는 입장은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당히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가 요구하는 각종 의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발언, 어떠한 단어를 써야 되는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아이디어 좀 달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정기조가 안 바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인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함으로써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이 야당과의 관계가 좋은가? 여당 내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소통을 해왔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야당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말로는 소통하고 협치하자며 지금 정진석을 임명했어?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생각과 판단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해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께서 조금 뭔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저도 기대치가 없습니다. 참칭 보수란 말을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성철이 이렇게 하면서 뭐 블랙리스트다 반발하니까 고발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뀔까? 별로 육모방방이 들어서 머리를 뽀개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시고. 범죄 피의자와는 정상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 하면 안 된다라고 비대위원장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신지 되게 궁금도 그렇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은 안 바뀌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물론 이제 비서실장보다는 미치지만은 조금 이분은 유연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별로 치우친 것도 없고 뭐 경제인 출신이고 경기도 이제 김포 의원 출신이고 그렇다 본다면은 좀 이분이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하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굽네 치킨을 300명 당선자한테 한번 쫙 한 마리씩 뿌리면 어떨까? 뭐 매수인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왜냐하면 정무수석이라는 거는 어쨌든 야당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치킨 받고 제가 치맥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참고로 심지어 술 못 먹는 분들도 치맥은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분은 예. 저 굽네치킨 대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은 동생이 대표입니다. 동생이 대표예요. 동생이 하면은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 나 선거 끝날 줄 몰라. 아이가 좀 그런 식의 약간 좀 생각을 좀 뛰어넘는 이런 액션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나. 저도 굽네치킨 좋아합니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치킨의 취향을 밝히는 겁니까? 자꾸 이제 어필하시네요. 평론가들에게 딱 돌려라. 그거 좋죠. 좋네요. 맨날 뭐 고발만 하지 말고 치킨도 주면서 고발하라고. 같이 그러면은 먹고 얘기도 좀 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김치찌개 얘기하시던데 빈대떡에 족발까지. 그러니까 그것 뭐 이렇게 당선자 시절에 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죠. 2년 됐는데 계속 2년 동안 말만 하신 거라서 그 말을 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까는 좀 생각이 들고 소통이 편집국장, 보도국장이랑 같이 김치찌개 먹는 게 소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은 국민들 자주 만나시고 또한 일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격이 없이 논의하시고 질문 받고 그에 과감 없이 얘기하시고 이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위에 간부들 만나는 건 소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은 총선 패배 이후에 국정 기조나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보다 더 이렇게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또 반대 세력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의 변화, 생각과 판단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바뀔 겁니다.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사진 찍기 위한 형식적인 만남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사실은 이제 그냥 만나보자 뭐 이런 그림을 위한 만남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나도 좀 껴줘. 우리도 12석이야. 그랬더니 이제 정성호 의원이 당신들은 아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잖아. 안 껴줄래? 딱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영향력을 뭐 발휘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뭐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조국 혁신당과 함께하는 모습 보이면 또 야권 진보 세력 내의 주도권 다툼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속 거리 두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주당 주류의 어떤 생각을 홍준표 시장님 버전으로 하면은 방자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지금 12석이 지금 어디 175석이랑 비빌라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 뭐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사실상 지금 당장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 존재감을 지금 계속 드러내야 되는데 뭐 지금 주도권은 어쨌든 다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영수회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한때 이제 한동훈 특검으로 약간 주목을 받았지만은 지금 뭐를 가지고 조금 이 지지자들과 좀 언론의 주목을 받을지가 좀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은 저는 제가 솔직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멀쩡한 정당 꼴을 갖췄다 이런 말을 저번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복수의 화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멀쩡한 메시지들과 멀쩡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약간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근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된 정당이 뭐를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자전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전거.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늦추면은 이 자전거는 바로 쓰러집니다. 예.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막 박수와 환호와 그래서 막 속도를 냈단 말이에요. 속도가 늦춰지기만 해도 야 쟤들 지금 제대로 뛰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도를 더 늦추면 이건 쓰러져 버려요, 자전거가. 그래서 뭔가 센 얘기들을 계속 언론의 주목도 받고 센 얘기들도 하고 이런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개원하기 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이제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를 페이스북에 쓴다든지 조 대표가 음주 금지, 무속인 만남 금지 뭐 이런 거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존재감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구조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주는 모습이 결국에는 처음 당선자들 모여서 연찬회 하고 나서 뭐 회기 중에 골프 치지 말아라, 비즈니스 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의제, 그다음에 혁신에 대한 화두 이러한 큰 거대 담론을 좀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야권이니까 우리 껴줘 막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부적절해 보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지금 1심 재판이 끝났나? 그럼 황운하 의원을 또 원내대표로 임명하는 모습이 과연 지금까지 정치 문법과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심을 받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진보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능해요. 뒤처지지 않아요. 그러한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가십거리만 계속 생산해내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정당으로서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쵸.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제 조국 대표 헐뜯고 혁신당 또 조국 대표가 문자 보낸다고. 아니 원래 총선 끝나고 저 저녁 한번 사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제 완전 잘 되고 나니까. 연락하시겠죠. 그럴까요? 연락하겠죠. 이제 연락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연락해야겠다. 밥 사줘요. 약속 지키세요.